문제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글의 목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합니다. 대체적으로 18번 문제가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함께 보겠습니다. 글의 앞부분에 인사말이 언급됩니다. 이 인사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글쓴이의 상황,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 수신자에게 바라는 글쓴이의 부탁, 요청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언급됩니다. 문제를 풀 때의 팁으로는 앞부분의 인사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마지막 인사말 직전 부탁, 요청에 집중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목적 2018년 3월 고1 모의고사 1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air is close. 이 글의 수신자입니다.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 Sunshine Stationery Store in Raleigh, North Carolina. 우리는 대단히 흥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이 말입니다. announce, 부정사의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흥분되는 이유, 기쁜 이유, announce하게 되어서, 발표하게 되어서 무엇을 발표하죠? 노스캐롤라이나주 렐라이의 가장 최신의 선샤인 스테이셔너리 스토어의 개점을 알리게 되어서. 스테이셔너리, 무슨 뜻? 문구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새로운 문구점의 개점, 바로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and we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for our next branch than the warm and inviting city of Raleigh. Sunshine Stationery Store는 오랫동안 industry, 산업이라고 하는 뜻이죠. industry standard,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quality라고 하는 것은 품질, 질, 이러한 뜻이죠. 우리가 흔히 퀄리티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래서 quality라고 하는 표현은 고급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 창의적인 종이 제품, all kinds, 온갖 종류의 종이 제품, 바로 그것에 대한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couldn't,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than이 나와 있죠. 부정어 비교급은 최상급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이나 원급이 나오게 되면 최상급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인 경우엔 no one, 사물인 경우에 nothing, 이것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no other, 단수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이나 원급이 나오게 되면 뭐뭐보다 뭐뭐한 것, 혹은 사람은 없다. 뭐뭐만큼 뭐뭐한 것,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 other city in Korea is larger than Seoul. 한국에서 다른 어떠한 도시도 서울보다 크지 않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서울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최상급의 개념이 됩니다. 비교급뿐만 아니라 원급을 써도 마찬가지죠. as large a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never가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경우 종종 발견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never drunk better beer than this.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즉 내가 마셔본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This is the best beer that I have ever drunk.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 have never met a kinder man than him.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e is the kindest man that I have ever me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문장 보세요. 우리는 더 좋은 위치를 무엇으로 Our next branch. 우리의 그 다음 지점으로 더 좋은 위치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warm, 따뜻하고 inviting, 매력적인 렐라이시보다 더 좋은 위치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렐라이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 위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We are thrilled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 렐라이시 Tour on March 15th, 2018. thrilled, 긴장된 이 말이죠. excite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welcome you, 당신을 환영하게 되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무엇무엇으로의 환영, 즉 당신을 어디어디로 모시게 되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어디어디로? To the grand opening of 렐라이시 Tour. 렐라이 상점의 개점식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언제? 2018년 5월 15일에.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개막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될 겁니다. For 20 hours of fun. 여기에 나와 있는 of를 having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 한번 잠깐 볼까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있는 of를 having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컵이 커피를 가지고 있다. 즉 커피 한 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를 가지고 있는, 즉 아주 재미있는 12시간 내내, 즉 재미를 가지고 있는 12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개막 행사. We'd love to show you all the 렐라이시 Tour. We'd love to show you all the 렐라이시 Tour has to offer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우리는 당신에게 렐라이시 투어가 제공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당신을 그곳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지문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인사말이 언급되죠. 그리고 글쓴이의 상황, 문제점. 여기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의 오프닝,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편지 수신자에게 바라는 부탁,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표현은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당신을 개막식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즉 개막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서는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이 표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Hope to see you there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글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신설매장의 개업식의 초대, 바로 이것이 되겠죠. 4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 1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Dear Manager, I have been using your copy machines for several years. Have been using 완료 진행형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커피 머신을 사용해 왔습니다. Since your products had never let me down before,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Morning Maker, on May 18th from your online store. since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since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뭐만 이래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ince는 이유와 시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since, 무엇하기 때문에 because 혹은 as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문장 보시면 Since he made a mistake, we were very disappointed. 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실망했다. 이유를 나타냅니다. Since she lost her bag, we had to buy her a new one.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가방을 사주어야 했다. 시간을 나타내는 since, 뭐만 이래로 I have eaten nothing since yesterday. 나는 어제 이래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뭐만 이래로. Since he moved to the city, he has made much money. 그가 도시로 이주한 이래로 그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since는 여기에서 그렇죠. 이유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제품이 let 사람 down,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제품이 과거에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morning maker. 나는 당신 회사의 신상품 커피 머신인 morning maker를 구매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언제? 5월 18일에. Unfortunately, however, this product has not worked well.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however,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의 목적을 묻는 질문은 어떠한 구조? 그래의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상황, 글쓴이의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신상품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발생, 바로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Whenever I use this machine, 제가 이 기계를 이용할 때마다 my coffee does not get hot enough. 제가 마시는 커피가 제대로 따뜻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점 발생이죠? The terms of warranty indicate that if products have any problems, I'm entitled to receive a full refund within 2 months. term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조건입니다. 조건, warranty, 보증서죠. 보증서의 계약 조건은 대대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대절, 대절의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대절의 종속절입니다. 만일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다음에 표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y entitled to, 무엇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저는 2달 내에 full fund, 전액 환불입니다. 2달 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ince it has been less than a month, I want my money back. 여기서 이 since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Includes the copies of my receipt and guarantees concerning this purchase. 이 문장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그렇죠. copies가 주어입니다. 보호가 도치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사와 함께 쓰인 보어 혹은 부사구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is happy. 문장의 주어는 man이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보호가 아주 짧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문장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appy is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동사 is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soon. 그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도 certain이 문장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rtainty that he will come soon.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한 형태의 문장이죠. 문장 보시면 제 영수증과 보증서의 사본이 동봉되었습니다. Concerning this purchase, 이 구매에 관한 제 영수증과 보증서.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the resolution to my problem. Look forward to,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저는 당신의 응답과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대합니다. 그의 목적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편지 수신자에게 바라는 글쓴이의 부탁 요청입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인사말 바로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팁으로 앞부분의 인사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마지막 인사말 직전 부탁 요청에 집중하라.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전체의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인사말이 나와 있죠? 여러 해 동안 당신 회사의 제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죠. 신상품을 구매했더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요청이 나와 있죠. 뭡니까? for fund,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대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인사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글쓴이 요청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죠. receive a full refund, 전액 환불입니다. 그렇다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 산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18번 지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was sorry to receive your letter. 저는 몹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몹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receive, 마음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I would like to see if there is some way we can address your concerns. 이 부절이 se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f가 명사절을 읽을 때 여기서의 if는 외도의 의미입니다. concern, 관심사죠. address, 주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일을 처리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if 확인됐죠? 외도의 의미입니다. As your supervisor, 당신의 상관으로서 I feel that you have performed well in your time with the company. 이 문장에서는요. in your time을 잠깐 괄호해 놓고 보세요. 그러면 performed well with the company 이런 문장이 되죠. 즉 회사와 더불어 일을 잘 수행했다. 즉 회사 업무를 아주 잘 수행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In your time, 당신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중에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your departure would be of your lost truth. departure, 작별, 이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의 작별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겁니다. In your letter, you make a reference to personal conflicts we have had with some of the others in our department. 당신의 편지에서 make reference to 무엇을 언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personal conflict, 개인적인 갈등. 우리 부서에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과 겪었던 개인적인 갈등. 바로 이것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파처 하려고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With your permission, I would like to ask the human resources to become involved and look for a wa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ask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목적어 나오고요.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sk를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Human Resources, 인사부서를 말합니다. 인사부가 become involved, 관여를 해서 look for, 찾다, 어떤 방법을 찾다,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다.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I'm hoping that you'll reconsider your resignation. 저는 당신이 당신의 사직을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서에 있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reconsider your resignation, 사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lease allow us to try to keep a valued.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lease allow us to try to keep a valued employee.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직원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즉, 당신 같은 유능한 직원과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직을 만료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원의 사직을 만료하려고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유형별 전략적 독해 글의 목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심경변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만나죠. 바로 심경변화 문제 혹은 분위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 그것을 파악하라.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내용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전되는 부분을 전후로 분위기 혹은 심경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반전되는 부분을 찾아서 반전되는 부분 앞뒤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심경 변화 문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팁입니다. 심경 변화 혹은 분위기 문제는 처음 상황과 마지막 상황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심경변화 문제 2019년 3월 모의고사 고1 19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at St. Roma High School. 세인트 로마 고등학교의 학기 첫날이었다. The uniforms were a lot fancier than in middle school. 유니폼, 교복을 말하는 거죠. 교복은 중학교 때 교복보다 a lot, 멋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멋있었다. As a St. Roma student, I had to wear green sweater with a school label on the shoulder, khaki skirt or khaki pants, a white blouse, and a green St. Roma tie.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as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해주죠. St. Roma 학생으로서 나는 on the shoulder, 어깨에 school label, 학교 표시가 있는 초록색의 스웨터를 입어야 했다. 또 khaki skirt, 카키색의 스커트 혹은 khaki pants, 카키색의 바지를 입어야 했다. A white blouse,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green St. Roma tie, 녹색의 St. Roma 넥타이를 매야만 했다. There's my St. Roma student, said mom. 아, 여기 우리 St. Roma 학생이 있구나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You are ready for your first day? 첫날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니? She asked. 그녀가 물었다. Yes, 예, I told her.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공이 학교에 가는 첫날이라고. 여기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공이 학교에 가는 첫날입니다. 이 글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가는 첫날입니다. When I got into the car and headed to school, 우리가 차에 올라타서 head,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학교로 향해 갈 때 My mind started to imagine how my first day of school would turn out. 내 마음은 무엇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내 첫날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Maybe I would have new friends. 어쩌면 새로운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 Maybe I will be the best in the class. 내가 학급에서 최고가 될지도 모른다. I could not wait to start my first day at a new school.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나의 첫날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주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이 말이 되겠죠. 주인공이 학교에 갈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지도 모른다. 내가 최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죠. 짐은 유형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 논리형입니까? 아니면 대립구조형입니까? 다니엘 논리형 지문은 하나의 주장, 상황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하죠. 대립구조형은 하나의 주장 혹은 상황이 제시되고 그와 상반되는 또 다른 주장, 상황이 제시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이것은 심경의 변화에 반전이 없는 단일 구조형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고등학교의 첫날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반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차를 타고 가면서 나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상상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될지도 몰라. 이러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첫날 생활을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excited.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2 19번 지문에서 심경변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Ro jumps for joy when he finds a cave because he loves being in places where so few have ventured. 로이는 좋아서 펄쩍 뛰었다. 언제? 그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을 때. 왜 좋아서 펄쩍 뛰었죠? venture, 모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험을 했던 사람이 극히 적은 장소에 그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At the entrance, he keeps taking photos with his cell phone to show off his new adventure later. entrance,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keep 계속 모험하다. 자신의 셀폰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다. 왜? show off,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중에 자신의 새로운 모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의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경 변화의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쓸 것은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라. 주인공 로우가 처한 상황, 다른 사람이 모험을 한 적이 없는 동굴을 발견하고 몹시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모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Coming to a step on a rock a few meters from the entrance, he sees the ice cave's glittering view.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바위 위에 멈췄을 때 그는 얼음 동굴의 빛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He says incredibly beautiful, stretching his hand out to touch the ice wall. 얼음벽을 만지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쭉 뻗으면서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답군. 그가 말한다. Suddenly, his footing gives away and he slides down into the darkness. 갑자기 그의 발을 헛디디면서 그는 어둠 속에 미끄러져 들어간다. 여기까지 로우가 동굴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발을 헛디디면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반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지문 전체 흐름에서 첫 번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하라. 상황이 반전되는 부분을 찾아라. 반전되는 부분을 전후로 분위기 혹은 심경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 이후의 그의 행동입니다. He looks up and sees a cloud of light about 20 meters above him. 그는 위를 쳐다본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 약 20m 위에 빛의 틈, cloud이라고 하는 단어는 틈이라고 하는 뜻이죠. 빛의 틈을 보게 된다. For help, he thinks. 전화로 도움을 청해야지 그가 생각한다. 하지만 세모 표시해 두세요. 전화로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he realizes there's no service this far around. 이렇게 깊은 지하에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He tries to move upward, but he can't. 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He calls out
Is anyone there? 여기 누구 없습니까? There's no answer.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반전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통화 서비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려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로우의 신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경변화의 문제. 첫 번째, 상황을 파악하라. 동물을 발견하고 몹시 좋아합니다. 반전을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어둠 속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앞부분은 새로운 동물을 발견하고 몹시 좋아합니다. excited. 하지만 발을 헛디뎌서 어둠 속에 미끄러진 이후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desperate, 절망적인. 여러분들은 5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모의고사 고3 19번 지문에서 심경변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en my turn came, 나의 순서가 왔을 때 I was very confident. 나는 대단히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 글쓴이의 신경입니다. It was as if I knew, without a doubt, that the talented side of me really did exist. It was as if, 마치 뭐뭐인 것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without에서부터 doubt까지를 괄호로 묶고 드세요. 그러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대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대리야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재능 있는 측면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did입니다. did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죠. 이때 쓰이는 did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existed 이렇게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면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exist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I have no fear whatsoever, no nervousness whatsoever 무슨 말입니까? whatsoever 조심하세요. 부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문을 강조할 때는 at all, whatever, whatsoever, in the least, of it, by no means 이러한 표현들을 부정문에 쓰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didn't understand anything at all. Not at all.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부정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나는 전혀 어떠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There is no doubt whatsoever.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whatsoever, 애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I'm not a bit tired.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 whatsoever, 부정을 강조한다는 거 확인됐죠?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No nervousness, 어떠한 불안감도 없었다. I looked out over the audience and I started to play. 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연주하기 시작했다. It was so beautiful.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I was just so caught up in how lovely I looked that at first I didn't worry how I would sound. 이 글 전체는 소우된 용법입니다. 너무나도 못해서 뭐뭐하다. Be caught up, 뭐뭇에 사로잡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에 사로잡혀서 at first, 처음에 I didn't worry,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How I would sound. 여기서 이 I는 나의 연주입니다. 나의 연주가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세요. 이 글 쓴 사람이 자신의 연주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So, it was a surprise to me when I hit the first long note and I realized something didn't sound quite right.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나에게는 상당한 놀라움이었다. 뭐뭐 했을 때 I hit the first long note.
내가 처음으로 잘못된 음을 쳤을 때 나에게는 상당한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Something didn't sound quite right. 뭔가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의 반전. And then I hit another, and another followed that. 그런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잘못된 음을 쳤다. 또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을 따랐다. 즉 계속해서 잘못된 음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A chill started at the top of my head and began to spread. chill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 오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싹해지는 느낌이 내 머리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Yet, I couldn't stop playing. 하지만 나는 연주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As though my hands were bewitched. bewitched, 마법에 걸린. 마치 나의 손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나는 연주를 멈출 수가 없었다. I played this strange mass through to repeat. through라고 하는 것은 관통의 의미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repeat, 반복되는 것. 두 번에 반복되는 귀절 내내. 메스라고 하는 것은 엉망진창이 말입니다. 이 이상은 엉망진창의 연주를 나는 계속했다. 그래서 the sour note stayed with me all the way to the end. sour라고 하는 말은 시큼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역겨운 소리입니다. 역겨운 음조가 끝까지 내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심경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반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반전을 중심으로 심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전을 이루는 부분,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반전을 이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뒷부분은 계속된 연주의 실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sour notes, 바로 역겨운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시면 self-assured, 자기 확신에 찬, 즉 confident하다는 얘기죠. imbalance, 당황한, 실수를 계속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2번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심경 변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세 번째 의미 추론, 문제 유형별 전략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밑줄 친 무엇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한 언급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의 특징, 그리고 부연 설명이 언급됩니다. 부연 설명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부분에 상호하는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문이 앞부분에 밑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유적 표현은 뒷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물론 앞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밑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유적 표현은 앞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추론 문제 2019년 3월 모의고사 고1 20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that co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샌드에 대한 얘기네요. 모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shell, 조개라고 하는 말이죠. 조개라든가 암석과 같은 것들로부터 바다에서 형성된다.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뭐뭐인 반면, 대조를 나타내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동작이나 상태, 뭐뭐 하는 동안. While he was reading, his son fell asleep. 그가 독서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잠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뭐인 반면에 While you are too young, I'm too old. 내가 아주 어린 반면에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 일부 모래가 바다에서 무엇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ost sand, 대부분의 모래는 be made up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tiny, 작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tiny bits of rock, 작은 암석 조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작은 암석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all the way, 내내 줄곧, 산에서 줄곧 오게 되는 암석의 작은 조각으로 구성된다. But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하지만 그와 같은 여행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help move the rock beds along,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go. Glacier, 빙하라고 하는 말이죠. 빙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리고 흐르는 물이 rock bit, 암석 조각이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다음 표현 보시면 with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고 현재 분사 나와 있습니다. 부대 상황이죠. 우리는 요것과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tiny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이러한 뜻이죠. 작은 여행자들. 작은 여행자들은 그것들이 이동하면서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점점 작아진다. 한 가지 이상한 표현이 있죠?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 to를 써도 맞는 표현입니다. help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elp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t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리고 with 명사 구문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help가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to를 써도 좋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helped the old woman to cross the street.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는 나이든 부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He helped my brother with his work. 그는 내 형의 일을 도와주었다.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He helped carry the bag. 그가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carry 동사 원형입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If they are lucky,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all the way to the coast. 만일 그것들이 운이 좋다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행자를 나타내죠.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lift, 들어올리는 것. 강이 그것들에게 들어올리는 것을 줄 수도 있다. 어디로? To the coast, 해안가로. All the way, 내내, 줄곧. 만일 그것들이 운이 좋다면 그것들을 해안으로 내내 들어올려줄 수도 있다. 즉 이동시킬 수도 있다. There, they can spend the last of their years on the beach as sand. 그곳에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coast를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they라고 하는 것은 travelers. The last of their years, 그들의 남은 생을 해변에서 모래로서 보낼 수 있다. 이 글의 전체 구조를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한 언급인가? 모래에 대한 언급이죠. 언급된 것의 특징, 그리고 부연 설명. 모래는 작은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강물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해안가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머지 생을 모래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The Tiny Travel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은 여행자. 작은 여행자, 여행자는 이동을 합니다. 빙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은 암석 조각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모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2 22번 지문에서 의미 추론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be perfect,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당신은 완벽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완벽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한 얘기? perfect, 완벽한,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Perfection actually is possible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완벽함은 실제로 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delete, 생략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insert, 삽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perfect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고 complete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다면 perfection이 실제로 가능하다.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the rim. 무엇을 상상하라. 15피트에서 슛을 쏘는 농구 선수를 상상하라. 그리고 never touching the rim. 태를 건드리지 않고 골망을 통과하는 공을 상상하라.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that was a perfect shot. 어떤 사람은 무엇만 하고 감탄할 것이다. 정말로 완벽한 슛이었어. And it was perfect. 그리고 그것은 완벽했다. The scoreboard reflects the increase of 2 points. 점수판은 2점의 상승을 반영을 한다. 즉 점수판에 2점이 올라간다. Now again, imagine the same player 15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15-foot shot. 자, 이제 바로 그 농구 선수가 15분 지나서 또 다른 15피트 슛을 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 But this time, the ball hits on the side of the rim, rolls around, and stands still for half a second, and it finally falls through the net.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공이 농구 골대 한쪽에 부딪힌다. Rolls around,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0.5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stand still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골망을 통과한다. An announcer might comment on what an ugly shot that was and she would be right. 아나운서가 얼마나 볼품없는 샷인가 라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she would be right. 그녀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문장 전체 구조 살펴보면 perfect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complete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구 선수의 두 가지 슛을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perfect shot, 아주 멋지게 슛을 쏘는 것, perfect shot. 그리고 골대를 맞추고 빙빙 돌다가 겨우 들어가는 슛, 바로 ugly shot, 이런 표현을 썼죠.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ut basketball games are not one on such criteria as pretty or ugly. 하지만 농구 시합은 such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s 나와 있습니다. 뭐뭐와 같은 그런 무엇뭐, 예쁘다든가 ugly, 추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농구 시합이 승리되는 것은 아니다. pretty or ugly,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In this instance,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by 2 points. 두 골 모두 2점이 올라갔습니다. In that sense, 그러한 의미에서 the second shot was as perfect as the first.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 슛은 첫 번째만큼 완벽했다. 퍼펙트한 슛, 어글리한 슛, 둘 다 모두 2점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즉 2점이 올라간다는 면에서 똑같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앞부분 보세요.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이 멋지게 골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complete라고 하는 말은 어쨌거나 골망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한 면에서 perfect라고 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complete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perfect 하는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완결되는 것, 즉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에 신경 써라. 왜? perfect한 것과 complete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구 시합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똑같이 2점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 첫 번째 항목 보세요. Redefine perfection
based on task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업적 성취 이러한 말이죠. 즉, 일의 성취에 근거하여 perfection을 다시 정의하도록 하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task accomplishment,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적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농구선수를 예를 들자면 2점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의미 추론 문제 2019년 7월 모의고사 고3 30번 지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ink of the world as a premature baby in an incubator. 이 세상을 몸모로서 생각해보아라. premature, 미성숙한 이 말이죠. premature baby, 미숙아를 말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로서 이 세상을 생각해보아라. The baby's health status is extremely bad. 아기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리고 her breathing, heart rate, and other important signs are tracked constantly so that changes for better or worse can quickly be seen. 호흡이라든가 심장박동, 그리고 다른 중요한 징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적된다. 몸막이 위해서 좀 더 나아지는 것 혹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변화, 바로 그 변화가 금세 순간순간 관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추적된다. 여기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미숙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After a week, she is getting a lot better. 일주일 지난 후에 그녀가, 즉 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On all the main measures, she is improving, but still has to stay in the incubator because her health is still critical. On all the main measures, measure란 말은 척도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주요 척도 면에서 she is improving. 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she still has to stay in the incubator. 아기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because her health is still critical. 그녀의 건강이 여전히 위태롭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improving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Does it make sense to say that the infant situation is improving? 아기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Yes, absolutely. 맞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Does it make sense to say it is bad? 아기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Yes, absolutely. 맞는 말이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Does it saying things are improving imply that everything is fine and we should all relax and not worry?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어는 바로 saying이 되는 거죠. 대리의 사실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이 fine, 괜찮고 모든 것이 좋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편히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No, not at all.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Is it helpful to have to choose between bad and improving?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개선되고 있다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Definitely not.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It is both. 둘 다 그렇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둘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안 좋지만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That is how we must think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바로 그것이 현재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방식이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a premature baby in an incubator. 바로 그것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기의 상태를 읽어봐야 되겠죠. 아기의 상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합니다. 즉 상태가 나쁘지만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현재의 세계 상태라고 하는 거죠. 밑줄 친 부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있죠. 첫 번째 보세요. Having signs of getting better, but still not in good condition. 좋아지는 징조가 있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쉽게 1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추론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네 번째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단일 논리형 구조 혹은 대립구조형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논리형 그리고 대립구조형이 혼합된 그런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 유형별 전략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단일 논리형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 논리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글의 앞부분에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구체적인 예, 이유가 전개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글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 제시 이때는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뭐하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구체적인 예 혹은 이유가 제시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제시되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지문 구조로 봤을 때 비교적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대체적으로 대립구조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의 앞부분에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조되는 A, B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뭐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표현 but, however 이러한 표현이 언급되죠. 그리고 나서 주장 2, 상황이 현상 2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 2가 제시되는 거죠. 글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주장 2, 상황이 현상 2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적인 예, 이유가 제시되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제시되는 형태의 지문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구조형 지문에서 우리는 but, however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세모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instead of라든가 rather than, although, challenge 이러한 표현이 대조적인 구조를 이끌어 나갑니다. 단일 논리형 그리고 대립구조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인가? 글의 앞부분에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대조되는 A, B가 언급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단일 논리형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상황, 현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 그리고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조적인 표현 but, however가 제시되고요. 첫 번째 언급됐던 구체적인 예, 이유와 상반되는 두 번째 예, 이유가 제시됩니다. 구체적인 예, 이유 1, 구체적인 예, 이유 2 바로 이것이 대립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적으로는 단일 논리형이지만 바로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A, B가 제시되는 형태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제시됩니다.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 2017년 3월 모의고사 고1 20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Recent studies show some interesting findings about habit formation. 최근의 연구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 사항들을 보여준다. 무엇에 대한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죠. formation, 형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습관 형성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들. 첫 번째 문장에서 내용상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habit formation, 습관 형성에 대한 글이라고 하는 것. In these studies, students
who successfully acquired one positive habit reported less stress, less impulsive spending, better dietary habits, decreased caffeine consumption, fewer hours spent watching TV, and even fewer dirty dishes. 이와 같은 연구에서 주어는 student가 되겠죠. student에 연결되는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동사는 reported. 그리고 이쪽 부분은 괄호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죠.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학생들. One positive habit. positive, 긍정적인 한 가지 긍정적인 습관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했다. less stress,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보고했다. impulsive, 충동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덜 한다고 보고했다. better dietary habits, dietary, 식사의 좀 더 좋아진 식사 습관을 보고했다. decreased caffeine consumption, consumption은 소비라고 하는 말이죠. 카페인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fewer hours spent watching TV, TV를 보면서 보낸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심지어 dirty dishes, 더러운 접시들이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했다. 즉 꼬박꼬박 설거지를 했다라고 보고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습관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갖게 된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일 논리형 지문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글의 앞부분에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이 글에서는 그렇죠. 바로 습관의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positive habit, 긍정적인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습관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적인 예, 이유 이런 것들이 언급될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Keeping walking on one habit long enough, and not only does it become easier, but so do other things as well. 문장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이 동사 원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and가 나와 있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전치사어는 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long enough.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enou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수식한다. enough long.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습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행동하도록 해라. 계속해서 일해라. 즉 계속해서 활동해라.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not only 부정어죠. 부정어가 나와 있고 does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문장이죠? 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을 하든가 only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조동사, 일반 동사는 두 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little dreamed that he would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 보세요. little 부정어입니다.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게 되면 dream, 일반 동사입니다.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did를 주어 I 앞에 썼습니다. Little did I dream that he would succeed. 조심해야 될 것은 did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형으로 써서는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You can buy shoes like this only in Seoul. 너는 서울에서만 이와 같은 신발을 살 수 있다. only가 문장 앞에 나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only in Seoul can you buy shoes like this. 이와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not only 그리고 does it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become easier, 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so do other things as well. as well이라고 하는 것은 also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것들도 또한 그렇게 된다. 즉 become easier하게 된다. 좀 더 쉬워지게 된다. 긍정적인 습관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It's why those with the right habit seem to do better than others. It's why. 바로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유다. 어떠한 사람들,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듯한 이유다. 또다시 나왔죠? 이번엔 어떤 표현으로 나왔습니까? 바로 right habit 이런 표현으로 나왔죠. 아까는 positive habit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thing regularly and as a result everything else is easier. 그들은 규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다.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따라서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이 easy하게 된다. 좀 더 용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습관,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을 잘하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이 좀 더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은 단일 구조형 지문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habit formation,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습관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positive habit, 이것과 더불어서 right habit, 이것이 언급되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행동하며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째 보세요. 하나의 좋은 습관 형성은 생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어렵지 않게 정답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2017년 3월 모의고사 고2 20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Much has been written and said about positive self-talk. positive, 긍정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self-talk,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담화, 긍정적인 자기 담화에 대해서 많은 것이 쓰여지고 그리고 많은 것이 언급되었다. For example, 예를 들고 있습니다. Repeating to ourselves, I'm wonderful when I feel down. feel down, 우리가 의기소침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멋져, 나는 훌륭해 라고 반복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자기 담화의 한 예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I'm strong wh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go through, 무엇을 겪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것. or I'm getting better every day in every way each morning in front of the mirror. mirror,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 점점 나아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바로 positive self-talk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은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라. 즉 상황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positive self-talk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글은 positive self-talk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글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positive self-talk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 evidence that this sort of pep talk works is weak, and there are psychologists who suggest that it can actually hurt more than it can help. 문장의 주어는 evidence입니다. 동사는 is가 되겠죠. 대절은 evidence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격절이 됩니다.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 어떤 것.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work라고 하는 말입니다. work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work라고 하는 말은 be effective,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음에 pep talk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격려하는 말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증거는 약하다. 그리고 어떠한 심리학자들이 있다. 어떤 심리학자입니까? Who suggest that it can actually hurt more than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hurt, 실제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 suggest, 대절이 나오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런데 여기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can hurt 이와 같은 표현이 쓰였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대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물론 should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직설법이 쓰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suggested that we should attend the party. 그녀는 우리가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uggest, 제안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attended, 이처럼 직설법을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The fact that he wrote a letter to her suggests that he knew her. 어떠한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그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암시한다. 시사하다, 암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직설법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sugges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an hurt, 직설법이 쓰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장 전체의 흐름 보세요. positive self-talk,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글이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the evidence 나오고 이와 같은 증거가 희박하다, 약하다, 즉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렇죠. 바로 대립구조형 지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립구조형 지문은 글의 앞부분에 주장 1, 상황 1, 현상 1이 제시됩니다. 이때는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 2, 상황 2, 현상 2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가 구체적인 예,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대조를 나타내는 but, however 이런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weak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어떠한 심리학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문장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됩니다. Riddle, unfortunately, has been written about real self-talk, acknowledging honestly what we are feeling at a given point.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riddle has been written. 무엇에 대해서 쓰여진 글은 거의 없다. 무엇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담화에 대해서 쓰여진 글은 거의 없다. acknowledge,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what 이하를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글은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At a given point,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글. When feeling down, saying I'm really sad, or I feel so turn to ourselves or to someone we trust is much more helpful than declaring I'm tough or I'm happy. When feeling down, 의기소침해 있을 때 무엇말하고 말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는 saying입니다. 동사는 is가 되겠죠. 무엇말하고 말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I'm tough, 나는 강하다. 혹은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슬퍼. 혹은 I feel so down,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질 것 같아.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혹은 우리를 믿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positive self-talk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pep talk, 다시 말해서 격려하는 말 positive self-talk,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5번째 보세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모의고사 고3 21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are pushing yourself appropriately and have evaluated yourself rigorously, then you will have identified errors that you made. if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면 then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길 때 우리는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합니다. if절이 나와 있어요. then이 나오면 then부터 주절이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appropriately, 적절하게 라고 하는 말이죠.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적절하게 몰아붙였다면, 그리고 evaluate, 평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rigorously, 엄격하게, 당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면, 그러면 identify, 식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당신은 구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잘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A critical part of self-evaluation is deciding what caused the errors. Self-evaluation, 자기평가입니다. 자기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들을 야기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Self-evaluation, 자기평가. 앞에 나와 있던 evaluate yourself rigorously,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self-evaluation 왜 합니까? 잘못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self-evaluation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글 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average performers, top performers, 바로 이 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이 글은 첫 번째 부분이, 따라서 이 글은 잘못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self-evaluation 하라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 단일 구조형 지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립구조형입니다. 즉 단일 구조형과 대립구조형이 혼합된 형태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논리형과 대립구조형의 혼합형. 글의 앞부분에는 어떤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예, 이유가 제시되고요. 대조적인 표현, but, however 등등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예, 이유 첫 번째와 대조적인 상반되는 또 다른 예,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제시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Average performers believe their errors were caused by factors outside their control. 보통의 수행자들은 그들의 잘못이 outside their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바깥의 factor, 요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믿는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My opponent got lucky. 나의 적수가 운이 좋았어. The task was too hard. 업무가, 일이 너무나도 어려웠어. I just don't have any natural ability for this.
나는 이것에 대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 즉,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탓이라고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by contras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Top performers, by contrast, believ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errors. 이와 대조적으로 최고의 수행자들, 최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믿는다. average performers들은 모든 잘못을 외부 요인에 돌립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행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top performers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됩니다. Note that this is not just a difference of personality or attitude. 이와 같은 것이 personality, 인성, 성격 혹은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말이죠. 인성이라든가 성격의 차이만은 아니다. The best performers have set hard specific technique-based goals and strategies for themselves. 최고의 수행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top performers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의미죠. 최고의 수행자들은 set goals and strategies,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어떤 대단히 특정하고 기술에 근거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그들 스스로. 목표와 전략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They have thought through exactly how they intend to achieve what they want. Thought through, think through, 곰곰이 생각하다, 철저히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도한 방식을 철저하게 생각한다. So,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해서 when something doesn't work, 어떤 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즉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they can relate the failure to specific elements of their performance that may have misfired. 여기에서는 relate라고 하는 동사와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보세요. 무엇을 무엇과 연관시키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무엇과 연관시킬 수 있다. misfire, 불발에 그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은 거죠.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불발에 그쳤을 그들 행동의 특정한 요소와 바로 그 실패를 연결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Research and champion golfers, for example, have uncovered precisely this pattern. 골프 우승자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우승자에 대한 연구는 precisely this pattern, 정확하게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해냈다. They are much less likely than average golfers to blame their problems on the weather, the curse, or chance factors. 이 문장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게 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그들은 blame 할 것 같다.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보통의 골퍼들보다 훨씬 덜 blame 하게 될 것 같다. 다음에 blame이라고 하는 동사를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무엇을 무엇 탓으로 돌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날씨라든가 골프 코스라든가 혹은 우연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다 보통의 골퍼들보다 훨씬 적게 그렇게 할 것 같다. 문장 연결되겠죠? Instead, they focus relentlessly on their own performance. 대신에 relentlessly, 무자비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focus와 on이 연결되겠죠? 무엇에 초점을 맞추다. 그 대신에 즉 이러이러한 기타 등등의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들 자신의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 자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돌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단일 논리형과 대립구조형이 혼합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앞부분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글쓴이는 잘못의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average performance와 top performance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대립구조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top performers,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요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째 보세요. 높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어렵지 않게 정답할 수 있겠죠. 5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필자의 주장, 요지, 제목, 주제 유형의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5번째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일종의 정보 나열형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언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 혹은 동물 등등이 언급됩니다. 사람, 인물이 언급될 때는 논리적 흐름보다는 시간적 순서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행동적 특성을 보였는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만 됩니다. 동물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식지, 식습관, 신체적 특징, 행동 방식 등등 동물의 다양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 주요 특징을 묶으면서 문장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 항목과 대조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요 특징들이 나열되는 순서가 문제 항목이 나열되는 순서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26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James Bond G was born on June 29, 1886 in Roanoke, Massachusetts. James Bond G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인물 중심의 내용일치 문제는 논리적 흐름보다는 시간적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별 행동 파악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임스 반데로 G는 매사추세츠 레녹스에서 1986년 6월 29일에 태어났다. The second of 6 children, James grew up in a family of creative people. 6명의 자녀 중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 제임스는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속에서 성장했다. 가족들이 모두 창의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t the age of 14, he received his first camera and took hundreds of photographs of his family and town. 14살의 나이에 그는 그의 최초의 카메라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마을에 대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By 1906, he had moved to New York, married, and was taking jobs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1906년에 그는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In 1907, he moved to Peters, Virginia, where he worked in the dining room of the Hotel Chamberlain. 1907년에 그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피터스로 이주를 했다. 그곳에서 그는 챔버린 호텔 식당에서 일을 했다. During this time, he also worked as the photographer on the part-time basis. part-time으로 일을 한 겁니다. part-time basis, part-time에 근거해서 사진사로서 일을 했다. He opened his own studio in 1916. 1916년에 그는 그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World War I had begun and many young soldiers came to the studio to have their pictures taken.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들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왔다. In 1969, the exhibition Harlem on My Mind brought him international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969년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할렘이라는 전시회가 exhibition, 전시회죠. 그에게 국제적인 인정을 가져다 주었다. 즉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He died in 1983. 그는 1983년 사망했다. 주요 내용 확인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항상 항목과 연관지어서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6명의 아이들 중 둘째였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6명의 아이들 중 둘째였다. 14살에 그의 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다. At the age of 14, 이 표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받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챔버린 호텔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In the dining room of the hotel Chamberlain. 네 번째, 자신의 스튜디오를 1916년에 열었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1916년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1969년에 전시회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recognition, 인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비난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그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이번에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2 26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omas Nast was born on September 27, 1840 in Landau, Germany, and moved with his mother and sister to New York in 1846. 토마스 네스트,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출생부터 언급됐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랜다우라고 하는 곳에서 1840년 9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어디로 갔죠? 뉴욕으로 갔습니다. 즉 미국으로 갔습니다. 1846년에. Young Nast was a poor student. 어린 네스트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He n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but showed an early talent for drawing. 그는 결코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early talent, 일찍부터 재능을 보였다. He was about 13 years old. He quit regular school, and the next year he studied art with Theodore Kaufman, a photographer and painter. 약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사진사이자 화가인 테오도르 카프만과 미술을 공부했다. In 1962, he joined the staff of Harper Weekly, where he focused his efforts on political cartoons. 1862년에 그는 하퍼 위클리의 직원으로 가입했다. 즉,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focus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무엇을 찾습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찾아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정치적인 풍자 만화에 집중했다. Nast made lasting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political and cultural scene. lasting, 항구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make contribution to, 무엇에 공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스트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장면에 항구적인 공헌을 했다. 정치적인, 문화적인 장면, 무엇으로 공헌했겠어요? Political cartoons, 정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그것으로 공헌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He created the elephant as the symbol for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modern version of Santa Claus. 그는 코끼리를 만들었다. 무엇으로써? Republican Party,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의 상징으로서 코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현대판 버전을 만들어냈다. 즉 그려냈다라고 하는 말이죠. H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lection of Abraham Lincoln in 1864. 1864년 그는 아브라함 링컨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용 일치 문제는 일종의 정보 나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처럼 표시해 두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네스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의 순서가 이 글의 순서에 따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독일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주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즉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언급됐죠? 두 번째 보시면 그림 그리기에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Showed an early talent for drawing. 세 번째 보시면 1862년에 Harper's Weekly에 퇴사했다. 이쪽 부분 보세요. Joined the staff of Harper's Weekly. Harper's Weekly에 직원으로 가입했다. 즉 이곳에서 일을 했다. 퇴사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보세요. 현대판 산타크로스를 만들어냈다. 이쪽 부분 보면 Modern version of Santa Cruz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링컨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항목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에 제시된 내용의 순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일치 문제 2017년 3월 모의고사 고3 25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brown tree snake has a large head with sticking out eyes. brown tree snake라고 하는 동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급되는 대상이 인물인 경우에는 시간적인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서식지, 식습관, 신체적 특징, 행동 방식 등 동물의 다양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언급됐습니다. large head, 커다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ticking out eyes,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head is distinct from the narrow neck. distinc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보면 됩니다. distinct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런 뜻이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것과 차이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는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커다랗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커다란 머리가 뭐뭐과는 분명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큰 머리가 좁은 목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ts body usually has a light brown background. 그 몸은 대체적으로 연한 갈색 배경을 가지고 있다. With a series of dark markings or bands on it. 일련의 좀 더 진한 점 혹은 band on it,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The snake is about 38 centimeters when it comes out of its egg. 그 뱀은 알에서 나올 때 대략 38cm 정도, 굉장히 크네요. And usually reaches 1 to 2 meters long. 그리고 1에서 2m까지 대체적으로 자라게 된다. This snake is infamous for causing the extinction of the majority of native bird species in Guam. 이 뱀은 악명이 높다. 왜 악명이 높습니까? extinction, 멸종이죠. 멸종을 야기한 것 때문에 악명이 높다. 무엇의 멸종? 괌에 있는 다수의 토종새의 멸종을 야기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Soon after World War II, the brown tree snake was accidentally brought into Guam from its native range in the South Pacific, probably as an unwanted passenger on a sea or plane. Shortly after World War II,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the brown tree snake was accidentally brought into Guam from its native range in the South Pacific. brown tree snake는 우연히 괌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South Pacific, 남태평양에 있는 native range, 토착지가 되겠죠. 토착지에서 괌으로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다. Probably as an unwanted passenger on a ship or plane. 아마도 배라든가 비행기에 원치 않는 승객으로서, 즉 우연히 배라든가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It is not hunted or eaten by any other animals in Guam. 그것은 괌에 있는 다른 어떠한 동물에 의해서 사냥되거나 잡아먹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it is therefore at the top of its food chain.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Which has allowed the snake to increase dramatically in number. 바로 그것이 무엇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 그 뱀으로 하여금 수적으로 극적으로 늘어나게 했다. 즉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뱀은 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Brown Tree Snak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항목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큰 머리와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다. Large head 언급되었죠? 그리고 sticking out eyes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몸 바탕은 연한 갈색이다. Light brown background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래서 나올 때 약 38cm이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아래서 나올 때 약 38cm. 네 번째 보시면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 괌으로 우연히 유입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hortly after World War II 이렇게 되어 있죠.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따라서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 괌에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항목에 언급된 내용 순서가 지문에 언급된 내용 순서와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